안녕하세요. 대출 리모델링 해드리는 대리대리 대출대리입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처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전세대출이 처음이시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혹시 전세대출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세자금 대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은 크게 대출의 재원에 따라서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금재원 대출과 은행재원 대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금재원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정부입니다. 정부. 그리고 은행재원 대출은 은행이죠. 민간 자금입니다. 민간 자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게 돼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기금재원 대출에는 가장 유명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재원 대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름은 은행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금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금재원 대출의 금리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2.0에서 2.9% 이렇게 써놨는데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재원 대출은 금리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4.5%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은행의 각자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받는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금재원 대출은 대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반면에 은행재원 대출은 대출 조건이 기금재원 대출보다 조금 덜 까다로워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높은 편이죠. 그래서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금재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조건이나 자산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은 3.61억. 뭐 요게 조금씩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가 하나 있었긴 한데 이게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는 2.1에서 2.7 정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대출 한도는 1억 2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금 재원 대출이 안 될 경우엔 은행 재원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도시보증, 서울보증 이렇게 있습니다. 한도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80%까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2억 2,200 또는 4억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억 2,2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주택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보증금은 7억까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을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소득의 3.5배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3천만 원이면은 1억 5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금리는 은행이나 또 금리 주기 뭐 6개월이냐 아니면 2년 동안 고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 초반에서 4% 후반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자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또 특징은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을 재직하고 있는 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보증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요. 무주택자는 4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2억까지 가능하고 2주택자는 당연히 안 됩니다. 보증금의 한도는 7억까지예요. 특징으로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도시보증공사의 가장 유리한 장점은 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 별도의 보증료는 발생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상세히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울보증 상품이에요. 이것도 보증금의 80%까지가 최대 맥시멈인데 무주택자는 5억까지 가능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 2주택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보증금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이나 전세 시세가 비싼 곳도 가능한 상품이 바로 서울보증 상품입니다. 소득은 7.5배까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득이 5천만 원이면은 3억 7,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신에 부채 비율을 보기 때문에 다른 부채가 없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전세 구할 때 예상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그 전세 시세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그리고 또 아파트냐 아니면 빌라냐 연립이냐 이런 내용들을 뭐 네이버 뭐 직접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직접 시세를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 시세가 3억일 때, 5억일 때, 6억일 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억일 때는 대출금이 2억 4천까지 가능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일 때도 대출을 80%까지 4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6억일 때는 내가 자금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4억 8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대출은 보통 보증금의 80%까지 나오지만 주택 보유나 소득 정도, 신용상태, 주택의 형태,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에 따라서 금리나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건데요. 부동산 다니면서 발품을 팔든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엔 대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금 대출로 할 건지 은행 대출로 할 건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대출 상담사하고 진행할지 아니면 은행에 직접 방문할지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훨씬 설명도 잘해주시고 나한테 맞는 상품과 또 은행도 선택을 해줍니다. 대출 초보자분들에게는 상담사분들이 훨씬 수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 서류를 직접 챙겨서 은행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행도 한 군데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면 자기네 금리밖에 안내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을 진행하시는데 쌍방계약은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쌍방계약 말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시기를 또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다 잘 아시면 복비도 아낄 겸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전세라는 게 워낙 목적물의 상황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전세 계약할 때 중요한 문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은 100% 나온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집주인이나 목적물 때문에도 또 규정에 맞지 않아서 거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 문구를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적극 협조하고 임대인 및 임차 목적분의 하자로 인해 대출 불가 시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저는 가끔 거절되는 사례를 종종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꼭 넣어서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꼭 요청 드리시길 바랄게요. 여섯 번째 사항은 영수증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세요. 그리고 대출을 실행하시고 나면 즉시 전입을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지 않아서 나중에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전세대출은 과연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잔금일 30일 전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업 기준일로 했을 때 10일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절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잔금일 30일 전에 신청하세요. 그래서 심사를 넣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 다음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전세 대출 받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저 대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